콜라겐이 뭐 피부에 좋다 안 좋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식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좀 풀어드리고 싶은 제식이TV의 사이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식이TV 고문을 맡고 있는 가분 서영주입니다. 가부님, 오늘은 말이죠, 콜라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콜라겐이 뭐 피부에 좋다 안 좋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 어떤 말들이 맞는 건지 좀 가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콜라겐이 정말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 먹어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분자량이 크다 작다, 어떤 원재료를 사용한 콜라겐이 효과가 좋은지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죠. 근거 없는 이야기들도 많아서 저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계절과 상관없이 콜라겐으로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건강기능식품들은 어떤 원료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 건가요? 콜라겐은 동물 체내의 다양한 부위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세포를 채워주는 물질로 뼈나 연골이나 인대, 피부의 진피 조직 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긴 실 형태의 섬유상 구조로 세 가닥이 모여서 다발 형태의 콜라겐을 만들게 됩니다. 즉, 다발 형태의 콜라겐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부용성이고 열에 의해 입체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쉽게 녹아나오지 않는 구조로 띠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콜라겐은 소와 돼지의 발이나 껍질, 닭발, 생선 껍질, 그리고 집에서 즐겨 드시는 곰탕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출시되고 있는 콜라겐 건강기능성 식품들은 동물성 콜라겐과 어류를 이용해서 만든 어류 콜라겐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부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집에서도 좀 쉽게 콜라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추출을 하시는 걸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직접 만들어 보면서 몇 가지 자료 준비했습니다. 먼저 돼지 껍질, 닭발, 생선 껍질을 각각 100g씩 준비해서 콜라겐 추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작은 크기의 조각을 만들어냅니다. 원재료에 들어가 있는 콜라겐을 깨끗하게 물로 3번 씻어준 다음에 콜라겐 추출을 위해서 압력밥솥이나 고압증기 추출기를 사용하는데요. 저는 실험실에서 고압증기 추출기를 준비해서 원재료에 해당되는 10배의 물을 가해서 121도씨 1.5기압하에서 2시간 동안 고압증기로 추출을 하였습니다. 원래 지방을 제거하고 콜라겐을 추출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지방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물로만 추출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결과물을 보여드리죠. 사진과 같이 세 가지 원재료에서 추출된 콜라겐입니다. 보여주시는 원재료가 세 가지인데 돼지 껍데기, 닭발, 생선 껍질에서 나오는 그 이 콜라겐들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럼요. 차이가 있죠. 돼지 껍데기하고 닭발에 함유된 콜라겐은 크기가 큰 고분자 형태의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흡수율이 높지 않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생선 껍질의 콜라겐은 상대적으로 작은 분자량의 콜라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섭취했을 때 흡수가 훨씬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분자량이 작은 그 좋은 콜라겐을 얻으려면은 그 생선 껍질로만 추출을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돼지 껍데기나 닭발에 추출해도 고분자 콜라겐이 저분자로 바뀌면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고분자 콜라겐을 저분자 콜라겐으로 만들었을 때 그 만드는 방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효소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분해 효소 처리하게 되면은 저분자 콜라겐 제조가 가능합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냉장고에서 6시간 보관 시 일반 콜라겐은 굳는 반면 저분자 콜라겐은 굳지 않는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굳지 않는 현상은 저분자 콜라겐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부님 말씀대로라면 그 고분자 콜라겐보다 저분자 콜라겐이 몸에 더 좋은 것 같은데 먹는 거하고 직접 바르는 거 어떤 게 더 피부에 좋을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500달톤 이하의 분자 크기의 물질만 흡수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쉽게 피부를 통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작은 크기의 분자량을 가지는 콜라겐을 만드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요.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피부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식품으로 섭취하는 편이 훨씬 좋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콜라겐은 아미노산이 2개나 3개의 형태로 흡수가 되거든요. 흡수된 콜라겐 펩타이드는 피부까지 도달해서 피부 세포에 의해서 진피층 내 콜라겐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처럼 이러한 많은 보고들에 의하면은 콜라겐 섭취가 피부의 콜라겐 증가와 주름의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부님, 그럼 그 콜라겐을 한 번만 먹어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처음 드시는 분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효과를 좀 더 좋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비타민 C를 같이 섭취했을 때 체내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콜라겐을 섭취해서 콜라겐을 만드는 것보다도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콜라겐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사이먼 님도 바쁘시겠지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콜라겐을 지킬 수 있도록 꾸준히 운동도 하시고 건강한 식단을 챙겨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어려운 해결책일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콜라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가부님 말씀대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좀 잘 해소하는 방법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부님, 오늘 함께 이렇게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자리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는 재지기TV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